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통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것입니다. 2026년 3월 전 세계는 사상 초유의 에너지 안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해협의 통행로 폭은 불과 3.2km에 지나지 않아 해안선에 군사기지를 둔 이란 영토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유조선들은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경고를 무시한 10척 이상의 유조선에 각종 미사일을 가해 불태웠으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도발은 즉각적인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극대화되면서 국제유가는 단 이틀 만에 10% 이상 폭등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이란의 이번 보복이 과거의 상징적 조치를 넘어선 실질적 위협이라고 평가하며 주변국 공격이 지속될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를 가볍게 돌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다급해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이례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미군이 호위해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사실상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도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전 세계 물류비의 연쇄 상승을 초래하여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위험한 도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타격 대상의 진화입니다. 과거에는 송유관이나 정유시설이 주 표적이었지만 이제는 AI 컴퓨팅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인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가 실제 군사작전의 물리적 표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아마존 웹서비스 AWS의 중동 데이터 센터 3곳이 타격을 입어 심각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326개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며 AI 허브로 도약하려던 아랍에미리트 UAE 등 중동 국가들에게는 뼈아픈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객관적 전력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으로 열세인 이란은 정면 승부를 피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비용 무기로 상대방의 방어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이른바 가랑비 소모전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8일 대규모 공습 시작 이후 이란은 대당 가격이 2,930만 원에 불과한 차헤드-136 자폭 드론과 소형 순항 미사일을 활용해 미군 기지와 주요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방어망은 우수합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은 이란의 무기를 90% 이상 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치명적인 모순은 가격표에 있습니다. 고작 3천만 원짜리 드론 하나를 잡기 위해 400만 달러 약 58억 6천만 원 짜리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확실한 격추를 위해 미사일 한 발당 2발의 요격 미사일을 쏘아야 하는 교전 수칙을 고려하면 며칠 만에 수조 원이 하늘로 증발하는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전쟁입니다. 승패는 결국 재고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은 폭격조차 어려운 깊은 지하에 자동화 공장을 구축해 하루 무려 400기의 드론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를 방어해야 할 록히드 마틴의 패트리엇 연간 생산량은 600발에 그칩니다. 블룸버그 내부 자료에 따르면 극심한 물량 공세에 시달린 카타르의 패트리엇 재고는 단 나흘치밖에 남지 않아 당장 중동 내 방공망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물밑에서 다급히 종전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전황이 극단적인 소모전으로 흐르자 이란은 장기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최첨단 무기는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적이 계획한 것보다 더 오랫동안 버티고 공세적 방어를 할 지속적 역량이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곧 승리라는 이란의 지연 전술은 미군과 동맹국의 무기 재고를 완벽히 고갈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기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며 호언장담했지만 장기전을 버틸 자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기 전개와 운용 비용만으로도 미군은 대이란 공습 첫날 하루에만 약 7억 7,900만 달러 약 1조 1,545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전 병력 재배치 비용 6억 3천만 달러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조 단위의 돈이 타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빚은 전쟁 때마다 폭증했으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전쟁의 지속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막대한 비용 압박은 동맹국 간의 파열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미국의 공습에 자국 군기지 사용을 불허하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며 전례 없는 전면 금수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토 국방비 증액 약속 미이행까지 문제 삼으며 보복에 나선 미국의 강경책은 서방 연합군의 단결력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의 진짜 목표는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돼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선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0.51, 0%포인트 이상 즉각적으로 끌어올려 물가 상승률을 다시 34%대로 진입시킵니다. 이 경우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하며 글로벌 증시는 끔찍한 연쇄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무기는 저유가와 경제 호황이었으나 지금 그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민의 단 25%만이 전쟁에 찬성할 뿐 무려 75%가 무의미한 소모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상자라도 대거 발생한다면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될 것입니다. 중간선거와 당내 예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물가 폭등과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트럼프 대통령. 3천만 원짜리 드론에 말려든 60억 원짜리 방패의 딜레마 속에서 과연 미국은 이 무한 소모전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